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최후의 개척지로 불리는 미얀마 공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자유총선, 이게 1990년에 치러졌던 선거를 끝으로 해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유총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막 개방하기 시작한 경제도 더 개방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미얀마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각 나라들이 들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한 미얀마 연구회장 맡고 계신 분입니다. 순천대 소비자학과의 강신원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얀마가 4년 전에 경제 개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의 성장 동력으로 아시아의 4개의 사회주의 국가로 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 개방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고 있는데, 예. 미얀마는 2011년 때인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경우 4년 전 개방을 시작하여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개방 네. 정도와 발전 속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개척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미얀마 경제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미얀마 경제 규모는 2014년 기준 1인당 GDP가 1,228불입니다. 예.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북한과 비슷한 1인당 GNP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북한과 1인당 GNP가 비슷하다고 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굶는 사람, 즉 절대 빈곤층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2011년 민선 때인세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혁 개방으로 2011년 5.9%, 2012년 7.3%, 예. 2013년 8.5%, 2014년 8.5% 등 아주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네요. 20년간 예.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방을 한 것이 확실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는 미얀마가 미국의 20년간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네. 경제 성장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수준이 북한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살펴보더라도 개방 20년 동안 아주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높은 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또한 미얀마 내수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반도의 3배, 우리나라의 6배 정도 국토 면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5천만 이상의 인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1인당 GNP 그 정도면은 최빈국 거의 벗어난 정도긴 한데 어쨌든 굶는 사람이 없고 양극화는 좀 덜 돼 있는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는 굉장히 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인건비가 월 평균 한 10만 원 정도로 주변 국가에 비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여러 우리나라 봉제 공장 등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미얀마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당이 집권을 해서 개방을 좀 더 폭을 확대하고 뭔가 기업 친화적으로 가게 되면은 더욱더 많이들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중국하고 인도하고 가깝고요. 네.
또 천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죠? 예, 지정학 위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예. 그 중국하고 인도 등 강대국하고 아주 큰 예. 시장, 세계적으로 큰 시장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위에 남아있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즉 그 일반 특혜 관세라고 그러죠, GSP라고 예. 그러는데, 이것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은 봉제 등 섬유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많은 수혜가 예상되며 이들 분야에 세계적인 투자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선거 이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그 시장 개방은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경우 경제개발 계획에 입각하여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수혜 예상 종목으로는 네. 금융, 통신, 전기, 수도, 도로, 항만, 농업, 광업 등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거의 전산업인데요. 예. 지금 그 미얀마 경제개발 그 5개 기년 계획을 보면은 이런 분야에 특히 SOC라고 그러죠. 사회 예. 간접 자본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기술하면 또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경쟁이 네.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들이 필요하고 예.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저급한 인력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는 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호 보완적이 돼서 양국이 상호 협력한다면 협력할 수 상호 있다면, 윈윈할 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현재 이제 포스코죠 들어가서 성공적인 사례로 성공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한 우리나라 정도 5,500만 정도? 예. 예. 우리나라보단 많죠. 예. 예. 현재 정확하게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5,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을 소비자로 잡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미얀마 내수 시장은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이제 소득이 낮고, 예. 그래서 따라서 현재까지는 내수를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는 우리가 필요한 광물 자원이나 가스, 천연 자원, 저렴한 인건비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용한 산업의 진출을 한다면은 현재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출을 하고 그들의 임금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 네, 우리의 어떤 뭐 소비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예. 현재 한류가 네.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재 예. 특히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예. 이런 것이 상당히 미얀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미얀마에 그러면은 한류가 많이 퍼져 있는 편인가요? 예, 지금 미얀마의 한류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02년부터 한류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오빠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외국 사람이 오빠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맥상에서. 예. 근데 미얀마 분들은 오빠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한류가 대세군요. 예, 그 오. 정도로 한류가 깊이 들어가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네.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도 많이 팔고 있나요, 그러면은? 예,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한류가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짧게, 정책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너무 단기적으로 예. 들어가서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네. 좀 향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신원 순천대 소비자학과 교수였습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재무주치 그리고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죠. 네.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좀 다뤘던 것 중에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내용들 좀 살펴볼까 해요. 예, 예. 그래서 노동개혁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그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네.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이건 뭐예요? 저는 이거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 월급이 140만 원 월급에가 예. 미만인 사람들에게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 각각 원래 근로자 사업주 50% 낼 때 그걸 각각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사회보험 사각지대라고 해서. 그래서 네. 뭐 총 공사 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 일용 근로자에게도 만약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적용됐을 때는 한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 뭐 국가가 비용이 나가니까 국세청에 사업주들이 일용직 비용 신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용 근로자를 원래 2개월 연속 1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는 사대보험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징수도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그 효율성도 제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항상 나오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네. 이게 학습지 교사, 뭐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확대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보험 설계사, 레미콘 기사, 그다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택배 기사, 네. 그 퀵 서비스 중에서 전속으로 어느 하나에서 되어 있는 6개 업종은 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 이걸 좀 더 늘리겠다는 건데 어디까지인가요? 대출 모집인, 뭐 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우리가 대리운전 기사 중에서 한 회사에 전속돼서 하는 네. 사람도 산재보험을 이제 그 당연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어제도 이제 산업재해 문제를 잠깐 다루기는 했는데 예.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또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대부분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좀 특히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 보호를 못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확대시켜서 가입하도록 열어놨는데 실제 그 가입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료를 사업주만 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본인들도 2분의 1 내니까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당연 적용이어도 나 가입 안 할래 하는 적용 재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그래서 보통 사업주가 같이 네. 내버려 가지고 안 하고 안 있기 하는 때문에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적용돼 있는 아까 4개 업종 보험 예. 설계사나 이런 에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는 한 9%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골프장 캐디는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2012년부터 적용됐던 택배 기사라든가 전속 킥 서비스 기사 예.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다칠 확률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죠. 한 33%나 47%까지 좀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6개 업종의 전체 그 종사자 중에서 10% 정도밖에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들의 보험금 부담이 큰 걸까요? 그렇게 되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만 내게 할 수도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어찌됐건 특수 형태 업무가 근로자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이런 좀 대책,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안전망, 사회보험 실효성을 좀 더 높이자 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 중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출퇴근제에 그 산재를 인정. 인정한다고 예.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사실은 바로 모든 교통수단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요. 뭐 차차차차 이렇게 시간별로 두는 건데 그 2017년부터는 그러니까 2016년에는 법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17년에는 도보하고 대중교통에 네. 대해서 출퇴근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하고 이렇게 늘려서 2020년에는 우리 자가용 예. 운전하신 거 있죠. 그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기간이 좀 늦네요. 늦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보와 대중교통에는 자전거도 들어가나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자동차가 2020년부터니까. 자전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즘 자전거 출퇴근 많이 그러니까요. 하셔가지고 그 뒷부분에 여쭤봤어요. 아마 이게 17년과 20년 사이에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정비가 내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을 좀 당긴다든가 이런 건 어차피 좀 뭐 국민 여론도 감안해서 네.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까지는 일단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이제 시작이 해야겠습니다. 된다는 건. 예. 네. 그리고 또 이 실업급여 운용제도도 개선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좀 많이 방송에 또 나온 것 같은데요. 언론에도. 지금 현재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평균 임금이 50%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30일을 더 늦춰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와, 270일이면은 9달 정도 되는 네, 그렇게 거네요? 되고 예. 그다음에 평균 임금의 한 60%까지 좀 상향을 해서 실질 소득을 네. 좀 보장하겠다. 뭐 경제적인 상황에서 예. 이제 실업급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그 대신 당연히 이게 국가가 이렇게 비용이 나가게 되면 조건을 좀 강화시키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그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24개월 안에 270일 이상 이게 오. 선진국 일반적인 OECD 가입 국가의 좀 평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적용하고 그다음에 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자주 수급하는 받는 사람. 사람들과 관련돼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을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좀 단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네. 실효성이 좀 더 개선되는 방향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예, 좀 예. 어찌됐건 10% 정도 예. 올라가고 기간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취약계층 관련돼서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취약한 근로자가 이제 고령자 같은 분이나 뭐 장애인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보호하고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소득세의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가 원래 종료 예정이에요. 근데 이걸 뭐 3년 연장하고 소득세 한 70%까지 감면해 주겠다. 이런 그렇군요. 지금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청년 정규직 1인당 뭐 회사에게는 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라고 지금 어찌됐건 좀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을 위해서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고용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해주면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 수당 막 주지 않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이게 민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어찌든 정부가 이런 방향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3대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뭐 우리 교통 기초질서하고 똑같은 건데요. 사업장의 그 3대 고용질서. 요즘에 어느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갑질하면은 못 들어옵니다. 이런 거요? 아니면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어느 커피 전문점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방송이라.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임금 체불 예방하고 만약에 있는 경우에 조기 청산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근로계약서 막 지난번에도 했지만 작성하도록 되게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좀 더 듣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2부로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당연히 곽정수 기자님을 불러야겠죠.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재계의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아이템 선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요. 정말 이 금호산업 인수를 통해서 그룹을 재건하겠다. 많이 매달려 왔는데 거의 이제 올인하고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난주 금요일이죠. 6일날 채권단위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50+1주인데요. 이것을 이제 박 회장이 인수하기 위한 자금 계획서를 산업은행에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심사를 해서 적정성과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시한이 이제 20일까지인데요. 예. 박 회장이 연말까지 인수자금 7,200억 정도를 납부하면 이제 경영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게 6년 만인데요. 2006년에 이제 대우건설을 인수했고 2002년 뒤에는 2008년에 대한통운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무리하게 인수를 했어요. 사실상 빚을 얻어가지고. 그때 이 두 회사 인수자금은 9조가 들어갔어요. 와, 그렇군요. 지금도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이익에 몰리니까 그 빚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유동성 이익에 몰려가지고. 워크아웃 들어갔죠? 그렇죠. 2010년부터 워크아웃이 들어갔는데 지금 꼭 6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금호 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금호 산업이 이제 금호그룹의 지주회사격이거든요. 네. 경영권을 이제 되찾게 되는 거죠. 금호 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호 산업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예요. 예. 또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금호그룹 계열사의 최대 주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호 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쭉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산업은행에 제출한 게 당연하게 자금 조달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그 서류를 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7,228억 원. 근데 이게 박상구 회장이 갖고 있는 뭐 사재나 이런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금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했나요?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박 회장이 이제 금호 산업의 주식 인수를 위해서 자본금 한 4천억 원 규모의 금호 기업을 새로 만듭니다.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격이죠, 이게. 네네. 요 회사의 자본금이 4천억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아니고 외부에서 한 3천억 정도를 더 빌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인수자금이 한 7천억에 근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서 채권단이 보유 중인 그 50+1주를 인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회장이 이를 위해서 이미 그 아들하고 같이 갖고 있었던 그 금호산업 주식 한 10% 정도 되는데, 예. 그리고 금호타이어 주식이 한 8% 정도 되고, 이것을 시장에 주식을 팔았어요. 그게 1,500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1,500억을 마련했는데, 이때 이제 다른 우리 재벌 그룹들이 그 주식을 사줘서 결정적 도움을 준 거죠. 그게 이제 재계가 십시일반으로 발벗고 나섰다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디인가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예. 그 SK에너지하고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하나손해보험은 금호 산업 주식을 사줬고요. 예.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효성코오롱은 금호 타이어 주식을 사줬는데 각각 많게는 한 200억, 적게는 한 30억 정도씩 사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와 별도로 CJ는 500억 원을 들여서 아까 이제 박 회장이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이제 결국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사는 이제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예. CJ는 이 500억을 들여서 박 회장하고 같이 이 채권단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 주식을 사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CJ는 많이 내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SK에너지하고 코오롱은 주식만 사준 게 아니라 금호 기업에도 자본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CJ, SK, 코오롱 다 합쳐가지고 총 9개 그룹인데 그 지원액이 최소 지금 1,430억 원에 달해요. 1,430억 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완전히 공개되질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일부만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룹들의 지원이 더 클 수도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은 또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했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좀 궁금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구해야지 되는 돈이 지금 계산으로만 하면은 4천억 이상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CJ가 왜 이렇게 많이 출자를 하기로 했느냐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CJ는 이번 거래는 제가 보더라도 좀 의문점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통운이 지금 CJ 거라서 그런 면이 있나요? 저는 그거보다도 예. 지금 이제 일단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배임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CJ가 이제 박상구 회장을 도와서 금호산업 주식을 채권단으로부터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가격이 주당 41,000원 선이에요. 41,000원. 예. 근데 금호산업의 주가가 오늘 현재로 보면 15,000원 선이거든요. 너무 높게 그러니까 평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채권단으로도 무려 시장가의 한 2.6배,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향후에 금호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금호산업이 올 상반기에 한 4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어요. 예. 그래서 향후 주가 전망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런데 왜 그러면 CJ가 이런 선택을 했냐? 예.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 제기되는 게 소위 CJ의 총수인 이재현 회장 일가하고 예. 박상구 회장 일가 간에 굉장히 그 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혼맥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런가요? 혼맥까지는 아닌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돈 기업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한데 예. 그 금호 박상구 회장의 여동생이 대상그룹 회장님의 그 부인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 부인인데 그 딸이 삼성그룹 이지용 부회장의 부인이었잖아요. 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혼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치면은
근데 또 CJ는 삼성하고 형제그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건너가지고 이제 사돈그룹이 지금 뭐 이혼했으니까 뭐 그런 거보다는 이 두 총수일가 간에 오래전부터 두터웠다 그래요. 이제 1990년대 초에 CJ가 삼성에서 처음에 분리했을 때 좀 어려웠는데 네. 그때부터 금호가 도와줬고 이후에도 서로 계속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뭐 재미난 거는 그 두 회장 부인들이 대학 동창이래요. 또. 네.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있네요, 진짜. 예. 문제는 이렇게 금호를 도와주는데 CJ가 굉장히 그 어떤 위험성을 지금 떠안는 것은 예.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총수 간의 어떤 친분 관계가 이유였다면 이건 배임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적이에. 네네네. 네, 총수 간의 친분 때문에 회사가 위험을 떠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물류와의 어떤 시너지를 좀 도모하겠다. 이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거네요. 이제 기존의 거래 관계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모르겠는데. 네. 그건 하나의 이제 미래 가능성이죠. 그렇죠. 미래의 가능성 보고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을 떠안았다면 아마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어쨌든 박상구 회장을 도와주는 재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은 인간성이 좋은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요 문제 말고요. 네. 아까 이제 그 CJ 말고 이제 다른 그룹들도 주식을 사주고 뭐 이래서 도와줬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배임 논란이 제기되는데.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이거 박 회장이 역시 수완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재계에서 마당발로 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세상에 공짜라는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 회장이 이 지원 그룹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왜 그러냐면 이를 주식을 사진 기업들의 공통점이 금호 계열사하고 기존의 거래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가 아시아나항공에 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예. 또 보험사들은 금호 계열사가 보험 가입자들이에요. 그리고 코오롱과 효성은 금호 타이어에 타이어 코드를 팔고 있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합성고무를 각각 팔고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지원한 대기업의 한 임원이 저한테 이제 털어놓은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래 관계에 있는 금호 계열사에서 주식 매입을 요청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장기 거래를 보장하고 거래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주식을 뭐 일부 사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 문제는 관계를 이어가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박 회장이 결국은 사적으로 자기 이제 경영권 회복을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계열사들과 거래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한 그룹들에게 일종의 거래상의 우대 조처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해당 계열사들로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일종의 특혜를 주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임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그룹 재건이다, 백기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이상으로 이 배임 논란이라든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도 좀 뒤따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 인수할 때 소위 승자의 저주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M&A에 성공하고도 그런 위험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상구 회장이 제기를 시도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새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